여러분들은 아저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표정? 항상 왠지 화난 것 같은 표정과 말투? 무관심한 척하면서 괜히 이것저것 다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친절해 보이는 인상도 아니고 무슨 말하면 괜히 혼낼 것 같은 이미지도 있고, 행여나 이런 이미지를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현실로 돌아오세요. 세상에 저렇게 생긴 아저씨를 만날 확률은 당신이 자고 일어나면 미남 미녀가 되어 있을 확률과 비슷합니다. 저런 아저씨는 영화 스크린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아저씨라는 용어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광범위한 연령대에 속하긴 하지만 대체로 40대에서 60대 초반 정도 중장년층의 남성을 지칭하죠. 물론 군대 가면 내가 속해 있는 부대 말고 죄다 아저씨라고 부르니까 20대 초반의 아저씨가 수십만 있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고요. 주변에 혹은 집에서 볼 수 있는 이 흔한 아저씨들이, 세상 만사 다 귀찮고 불친절해 보이는 이 아저씨들이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놀랄 만한 일을 하거나 생각도 못한 행동을 하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귀찮은 표정하고 있는 모습 또한 자주 보게 되죠. 이런 이미지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자주 하는 이야기고요. 오늘은 한국 아저씨 특유의 무심한 듯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은근히 보여주는 정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먼저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아저씨 때문에 가족이 생겨버린 외국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와서 오래 있게 되면 두 번 놀라게 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중년 남자들, 흔히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왠지 항상 짜증스럽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말을 걸거나 근처에 있으면 마치 나 때문에 더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 불안한 기분이죠. 두 번째는 그런 아저씨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반전을 보여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귀찮다는 표정으로 상상 못한 친절한 행동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당황스럽고 또 눈에 눈물을 글썽이게 만든답니다. 난 유럽에서 한국 지사로 오고 얼마 안 돼요. 이런저런 트러블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을 때 거래처의 대표를 만났고 서로 원하는 부분이 잘 맞아 거기서 일을 하기로 했죠. 새 일은 적성에도 잘 맞고 사장님이 업무와 관련 없는 절차는 모두 생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 직장에는 크게 만족했어요. 하지만 낯선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난 외로움을 타는 성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부모님이 남겨준 보험금도 있고 조부모님도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죠. 그래도 항상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에 혼자 있어 쓸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고방식, 생활방식, 식사, 언어,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유럽과는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뿐이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내가 사는 오피스텔의 위층, 아래층,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항의해도 돌아오는 건 이상하게 보는 시선뿐이었죠. 결국 새로 다니는 직장과도 거리가 멀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사 간 곳에서 만나게 된 한국 아저씨 때문에 내 삶의 많은 것이 바뀌어 버릴 줄은 몰랐지만요. 사장님이 소개해준 부동산을 통해 이사한 곳은 맨 위층의 임대인 가족이 살고 있는 깨끗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주인은 무뚝뚝한 표정에 이마에는 세 줄로 주름살이 깊게 패인 중년 남성이었고요. 부동산 직원과 이야기하면서 그 남자가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에 외국인이라 계약하기 싫은가 보다 라고 생각했죠. 집이 마음에 들어 아쉽지만 그건 주인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의외였답니다. 부동산 직원이 말하길 집에 세탁기가 옵션으로 있었는데 외국 사람이니까 드럼 세탁기로 바꿔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이사하고 며칠이 지난 후 퇴근길에 김밥을 사서 나오다가 집주인을 만났어요. 그는 내가 들고 있는 봉투를 힐끗 보더니 영어로 저녁 안 먹었어? 라고 묻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영어를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난 한국 음식 중에 김밥이 제일 익숙하다고 했죠.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으로 함께 가는 길에 다른 건 잘 먹는 것 없어? 라고 묻더라고요. 내가 한국 과일은 다 잘 먹어요? 라고 했더니 그는 또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 내가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문 손잡이에 여러 가지 과일이 가득 있는 봉지가 걸려있지 뭐예요? 외국에서 혼자 살면 먹기 싫어도 잘 먹어야 해. 라고 써있는 메모와 함께 말이죠. 누가 과일을 가져다 줬는지 알 수 있었죠. 내가 길에 쓰러져 있어도 못 본 척 할 것 같은 아저씨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뭔가 모를 흐뭇한 기분에 계속 웃고 있었답니다. 비닐 봉지를 들고 출근해서 웃는 날 보고 사장님은 처음 보는 좋은 표정이라고 했죠. 내가 아침에 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사장님은 이제 유럽으로 돌아갈까봐 걱정할 일은 없겠다며 웃었죠. 난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며칠 후 휴일이라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대학생처럼 보이는 한국 여자가 윗집에 살고 있다면서 인사했죠. 그러면서 아빠가 가져다 드리래요. 하고 내민 쟁반에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김밥이 잔뜩 있었어요. 내가 두 끼를 먹어도 남을 만큼요. 난 놀라기도 하고 당황해 있는데 그녀는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얼른 올라가 버렸죠. 그때 먹은 김밥은 한국에서 먹은 가장 맛있는 김밥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게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접시 밑에는 메모지가 한 장이 있었답니다. 김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라고요. 그걸 보자 알 수 없는 뜨겁고 뭉클한 게 올라왔죠.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기분인데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슬프지는 않은데 눈물이 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장님이 말해줬던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까? 한참 올라오는 감정을 추스리고 쟁반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집주인은 날 반갑게 맞고 자기 가족을 소개해줬어요. 그 뒤로 난 그들과 스스럼 없이 친해졌고 한국 생활에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되었죠. 나보다 어린 그의 두 딸은 내게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고 함께 쇼핑하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남자친구랑 싸우면 내게 전화해서 술 마시러 가자고 하고요. 집주인의 아내는 이모가 되어 항상 내게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날 살찌게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생기면 그것만 잔뜩 챙겨주셨고요. 집주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못마땅하고 관심 없다는 얼굴로 아저씨가 뭐야? 삼촌이라 불러 삼촌.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왜 그가 내 삼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죠. 삼촌은 젊은 시절 해외 주재원으로 외국에 있었고 그때 심한 인종 차별과 무관심으로 죽고 싶을 만큼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서 외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외국에서 지내는 사람의 어려움을 꼭 알아주자고 생각했다고요. 내 한국 삼촌은 명절이 되면 날 불러 함께 푸짐한 음식을 먹고 설날에는 내게 세뱃돈도 줬어요. 동생들이 언니만 세뱃돈 많이 준다고 툴툴거릴 때도 아, 언니는 연애도 해야 하고 니들보다 이뻐서 돈 들어갈 때 많아. 이러면서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 조카야 조카. 이러면서 은근히 자랑도 하고요. 하지만 항상 날 걱정하느라 잔소리도 심해졌답니다. 내가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이쁜 아가씨가 늦게 다니고 그래. 이러면서 혼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삼촌도 외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는 걸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요. 몇 년 후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헤어짐을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동생들과 이모 뒤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밥 잘 챙겨 먹고 전화 자주 해. 이렇게 말했지만 심통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던 삼촌의 표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뒤로 매년 휴가 때가 되면 당연한 듯이 한국에 와서 지내요. 왜냐면 바쁜데 뭐 하러 와? 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한국 삼촌이 있으니까요. 네, 제가 데리고 일하던 직원의 이야기였고요. 벌써 7, 8년 전 일이지만 이 한국 사람의 정에 대해 특히 한국 아저씨들의 특징이 잘 드러난 그런 일이라 인상에 남습니다.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여성분의 시점에서 재구성해봤고요. 처음에 웃는 얼굴 찾아보기 힘들고 한국 생활을 생각보다 더 어려워해서 오래 못 있겠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집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잘 아는 부동산 소개해줬다가 저 친구가 좋은 인연 만난 거죠. 어느 날 처음 보는 좋은 표정을 하고 있길래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국인 특유의 정에 대해 설명을 해줬죠. 유럽 사람들한테는 사생활 관련돼야 잘 안 하지만 그걸 겪어본 사람한테 설명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정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을 해줘도 와닿질 않으니까요. 저 친구가 일을 참 잘해서 자기도 한국에서 살까 고민 많이 하고 진지하게 상담도 해줬는데 유럽으로 돌아갈 땐 참 아쉬웠죠. 그래도 키워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데 빨리 돌아가야죠. 그때 삼촌 우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서 손잡고 같이 한참 울었다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돌아가서 할아버지 가게 물려받고 결혼도 하고 한국에 매년 가족 데리고 와서 한 달씩 삼촌 집에 있다가 가요. 올 때마다 봤었는데 작년 재작년은 그놈의 팬데믹 때문에 올해는 오면 만날 수 있겠죠. 네, 주변에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그런 아저씨는 볼 수가 없지만 이런 아저씨는 가끔 볼 수 있죠. 세상 만사 다 귀찮은 표정으로 할 건 또 다 해주고
꼭 마지막에 한마디 해요. 아, 뭐가 고마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른 가봐. 이러면서 말이죠. 한국에선 특별할 것도 없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할 거 다 해주는 속정이 넘치는 아저씨들.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이니까 그걸 겪은 외국인들에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이처럼 평범한 한국 아저씨가 정을 나눠준 모습이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고 한국을 가족의 나라로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인의 정 그 자체가 어떤 것보다 멋진 한류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땡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회원 전용 배지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경험담이 담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슈퍼땡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